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매출 채권, 미수금, 기타 채권 중에 이제 미수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출 채권이 발생했었는데 그것이 못 받게 됐어요. 대손이 됐어요. 그래서 대손이 됐을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납부하게 되면은 외상값이나 그 받으러움도 띠꼈는데 띠낀 마당에 부가세를 낸다는 거는 그거는 불합리하죠. 당연히 부가세도 띠꼈으니까 그거를 내면은 기업 측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돈도 안 받았는데 이거를 부가세 낸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 의한 확정은 모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소멸시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상법상 5년, 3년, 2년 이렇게 채권에 따라 달라요. 민법에서는 뭐 10년이지만 여기 민법하고는 관련이 없고 상법상 그 다음에 회생인가 면책 그 다음에 경매취소 면책은 파산 선고했다가 파산 신청했다가 복권되는 경우죠. 면책되는 경우, 빚을 이제 완전히 탕감받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돈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경매 취소, 강제 집행, 형해 집행, 사망, 실종, 행방불명, 폐업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입력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출 채권은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거예요. 절대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요거를 잘 외워둬야 됩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2년이 지난 것 이런 것도 공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재판상 화해 등 확정 판결 효력을 갖는 회수불능 채권. 재판상 그 화해를 하면은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그런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아니 저기 돈 받을 채권도 띠꼈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를 갖다 세무서에 납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건 내라 그러면 기업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기업에 돈이 그만큼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 요거는 예외입니다. 원래 외상값이나 받으러움은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3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은 부도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회수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입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띠꼈다가 받으면 마이너스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띄워 먹었다가 갚을 경우는 대손 변제 탭에 입력해야 돼요. 여기 대손 변제 탭 여기다 입력하고요. 우리가 띠꼈을 땐 여기다 입력하고 띠꼈다 받으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작성하고 당연히 저장해야 되고요. 그래야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부가세 이게 첨부 서류예요. 이거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를 열을 때 아니오를 선택하고 나중에 그거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저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 전산세무 2급 시험에는 원래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점수가 좀 줄어들면서 요거까지는 안 물어보는 거고 대부분 다 요 6번까지만 하고 작성하는 문제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손 처분 받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서 52번 난 이거는 내가 띄워먹었을 때 대손 처분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부가세 신고서에 52번 난에 입력하고 이거는 그냥 띠꼈을 때의 분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6번까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108의 전산세무 2급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이에요. 그럼 4월부터 6월 찍으시고, 이거는 확정신고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정신고기간에는 공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해봐. 그래도 이제 못 받게 되면 확정신고기간은 그때는 공제를 해줄게 하는 거예요. 확정신고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거 보시면 여기가 부도 발생일이 3월 31일이에요. 여기가 지금 6월이거든요. 그럼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만 3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다 입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 23년이니까 22년이니까 그 앞에 연도 작년에 11월 1일이니까 6개월이 넘었죠. 이건 6월 말일이니까 한 8개월쯤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가요. 여기에 여기다 기록을 해서 입력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은 무조건 공제받아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이 대여금은요, 돈 빌려준 거는 원래 부가가치세가 자본, 노동력, 토지는 부가세가 부가가치세의 그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건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돈 빌려주고 부가세 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띠껴도 대여금만 띠끼지 뭐 부가세 뭐 띠낀 경우가 없잖아요. 이건 돈 빌려주면서 부가세 받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여금은 우리가 대손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요 네 번째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요날 그 대손이 됐었는데, 작년 10월에 대손이 됐었는데, 이 550만원 중에 50%를 금년 5월 10일에 회수했다. 하여튼 대손이 됐다. 이게 띠꼈다가 받으면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 입력해 봅시다. 첫 번째 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거 조심할 점은 이게 함정이 안 들어가는 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거를 시험 문제에 이렇게 주어지고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22년 9월 1일이 당초 공급일이에요. 대손 확정일은 요게 22년 11월 1일 날이에요. 자, 대손 금액은 770만원. 요거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거래처는 이렇게 F2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수성이죠. 수성.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이거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이렇게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날짜를 20년 5월 10일, 2020년 05월 10일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소멸시효 완성이 5월 10일 날 됐어요. 그러면 2023년 05월 10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금액은 550만원. 그럼 550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 그럼 50만원 자동으로 이거 공급 대가가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요 대손세액이 나옵니다. 공제받을 세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F2 눌러서 금성 요거 찍어주고 요거는 6번에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거는 안 들어가요.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 안 들어가는 대신 밑에 거는 전기 대손세 공제 22년 1월 5일 날 22년 1월 5일 찍어주고, 대손 확정은 그 작년에 10월 달에 대손이 확정됐었는데 지금 이 채권 550만 원을 그 중에 50%를 5월 10일 날 금년 23년 5월 10일 날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띠꼈다 받은 거라 마이너스 275만 원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 5를 붙여야 돼요. 그리고 역시 F2 누르고 비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직접 입력으로 해서 여기다가 대손 채권 회수 뭐 일부 회수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일부 회수 이렇게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작성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은 6개월이 경과 안 된 거는 안 들어가고 단기 대여금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걸 그냥 무턱대고 다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틀린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점수가 4점이지만 이런 거를 틀리게 되면 많이 깎이게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거와 요거 4점 내지 3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무조건 저장해야 돼요. 저장해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까지 나오면, 지금 요거는 작성하시오까지만 나왔으니까 지금 방금 전에 요것만 하고 저장하고 나가면 끝난 거예요. 다 푸른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전에는 시험에 이렇게 반영하는 문제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점수가 줄어들면서 그렇게까지는 잘 출제를 안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거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04월부터 06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여기 대손세 가감에 95만원 나왔죠. 여기 마이너스 요리 들어가요. 자, 이게 금액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100만원하고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04월부터 06월. 자, 여기 보니까 금액이 95만원 나와 있죠. 자, 요거 지금 70만원하고 50만원, 120만원은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25만원은 오히려 납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띠꼈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띠꼈을 때는 우리가 공제해 줬지만 띠꼈다 받았잖냐. 그러니까 내라 이거죠, 세금을. 그럼 요 120만원에서 25만원 빼니까 95만원만 공제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5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고 세무이급에서 무조건 저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누르고, 이 부가세 신고서, 특히 부가세 신고서 반영할 때는 불러오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요를 눌러야 이 작성한 게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작성이 끝났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그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